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좀 이런 강의는 아마 못 들으셔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나만 생각하고 혼자 농사진 것을 이게 내 방법이 옳다고 말하는 고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 성공, 칭찬, 비난, 악플 견디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검증되고 많이 혼나고 배운 것들이 여기 모아져 있는데 그게 그냥 나라바이오 대표 모두싹 개발자의 말이 아니라 세계 과학자들이 논문으로 발표하고 인정한 과학적 근거가 나온 아주 소중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싹이 반드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닫는 순간 어떤 분은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실망하시거나 아차 내가 제대로 된 말을 들었구나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 기대가 크셨다면 실망하실 거고 잘 모르셨다면 오늘 공부 잘하러 오실 겁니다. 모두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신기한 걸 보여줘도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갖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단지 오늘 계속 말 나오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농사는 질소인산, 가리, 황, 칼슘, 마그네슘, 미량원소 해가지고 16원소 같은 농사를 지금 똑같은데 그렇죠? 똑같은데 뭐 하나가 나와서 갑자기 그동안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다 되라는 아주 기가 막힌 대박이나 신기한 환상에 젖어 있다면 그건 이미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두싹이 왜 좋은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뭐를 섞었으면 좋고 뭐가 잘 맞는지 그런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깨닫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질소 좋은 거 쓰고 막 31다시 쓰고 막 그러면 잘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촉매자랍니다. 촉매 기능. 오늘 이야기는 그걸 머릿속에 듣고 들으시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순서로 들으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16원소가 물질들이 서로 만나서 만나는 것도 있고 만나서는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안에 들어갈 때도 같이 붙어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같이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들어가서도 서로 결합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흡수 이용이 잘 되게 해주려고 지금 최근에 많이들 농약사에서 얘기 들으셨지만 침투 확산제 뭐 이 정도 전착제 이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촉매제입니다. 촉매가 뭔지 기본을 알고 다 넘어가면 재밌어요. 아주 쉬워요. 촉매라는 말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모두싹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202만 명이 넘게 보신 영상 하나 본 적도 있어요. 여기 나주에 농민이 고추 농사 지신 분 경험담 얘기한 영상은 137만 명이 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눌러준 거예요. 좋아요 누른 게 2만 2천 개, 13,000개 막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 악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영상 속에서도 제가 뭐라 했냐면 싸늘한 얘기 했죠. 이거 아니에요. 너무 이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칭찬받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질소 위주로 또는 전착제나 침투 확산제 위주로만 알고 있어서 독일제라든가 비싼 거 계속 써가고 내성에 생겨 바꿔주는 거 이게 요령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권유하는 농약사나 이웃분들 얘기 듣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들어갈 때는 어떠한 촉매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나서 그들 때문에 속도가 향상되는 그걸 정촉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물질은 변하지 않아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서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촉매 기능의 역할에 의해서 속도가 올라가고 효과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얘가 없더라면 따로따로 만나지마도 헤어져서 따로따로 다니거나 속도가 늦을 거예요. 이걸 정촉매라고 하는데요. 부촉매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물질이 왔다가 속도가 늦어지거나 정지하거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걸 부촉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6원소가 무조건 주기만 하면 잘 들어간다. 비싼 거 주면 잘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많이 줘야 된다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줬던 걸 왜 그렇죠? 알겠는데 안 들어가니까 파는 사람은 100만 줘라고 150을 넣었잖아요. 솔직히 200도 넣어주고 그 갖고 약 되게 써. 효과가 없으니까 넣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부터 나온 게 침투 확산제, 전착제가 나온 거죠. 잘 들어갈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세계 과학자들도 인정받아서 논문으로 발표되고 박수를 많이 받고 정말 이게 사실이냐 굉장합니다.
외국에 이런 데서 세미나를 뭐 하는데 아직은 제가 준비 안 돼 있고 그렇게 떠들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교수님들 대신 나가십시오 그러서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나옵니다. 그게 촉매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모두사기 주 원료인 유황입니다. 자, 촉매제를 이해하셔야 다음 강의가 머릿속에 들고 오늘 녹음이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오늘 큰 공부하신다 그랬죠. 그럼 촉매제는 뭐라고 했죠 아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 때문에 상대 물질이 만나가지고 속도를 향지시켜주는 거잖아요. 효과 상승해주는 거죠. 그 정촉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유황이라고 하는 솔퍼, S라고 하는 이 원자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물에 녹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산가리 원료인 가산가리를 녹여버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녹였어요. 얘는 이제 천연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온 선전 많이 나온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방독면 써가면서 막 가산가리 넣어가지고 녹여서 썼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물질이 한번 치환됐기 때문에 다시는 원래 물질로 돌아오지 않는 얘는 이미 화학물질이 천연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두고 모두사기 황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게 또 황이니까 이거 더 좋겠지. 이거 안 막히고 말간 불이니까 더 좋겠지. 또 그렇게 선전도 하고요. 그런데 촉매제라는 걸 이해하신다면은 지금부터는 그거는 제거하십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입니다. 다시 천연물질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치환되면 다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감 매실 정도로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도 배도 많이 있네요. 네, 백선병까지 드리는데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싹 하나만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녹색, 빨간색. 알고 계시죠? 땅부자 플러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토양 개량제이면서 이시 농도를 변화시키는 토양 분리성 개선까지 나왔고 작물 생육용으로 인증을 받아서 포장지에다가 증소 효과에 대해서 표시를 해도 좋다는 허가까지 받은 겁니다. 진짜 증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S2제 이게 지금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만들다가 막 공장이 막 화재가 나고 기계가 폭발하고 안턴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로서 굉장히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봄장사부터 하게 나올 겁니다. 요게 배추 뿌리옥병, 배추 무름병, 양파 흑색 균형병, 마늘 균형병, 토마토 시드름병, 상추 균형병, 또 저 고추 청국병, 감자 더덩이병 뭐 한 9가지를 공시 등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처럼 농약으로 토양을 소독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으로 토양을 소독하는 것이 됐는데 지금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것이 고자리파리도 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와서 정식 시험을 맡겼습니다. 50평에 하나 그러는데 50평에 하나 2만원짜리인데 만원은 국가가 보조사업도 해주고요. 만원 번리부담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민달팽이, 그 다음에 거세미, 지렁이, 군뱅이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아마 될 것 같아요. 뭐 노력도 100% 안 되는 것처럼 얘들 100%는 안 되지만 우리한테 그 농업이 무조건 중노동 위주로 하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계속 나간 얘기는 그겁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확신만 생긴다면 굳이 그렇게 빙빙 돌아서 고생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 돼지, 닭, 사료 등 살 첨가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요, 황이 빠지면 안 된다는 이런 과학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광합성을 받아가지고 얘가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전환을 할 때, 에너지를 바꿔줄 때 황이 체내에서 적정량 이상 있어가지고 신호를 보내줘야 바꿀 수 있어요. 신호수가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안 하니까 자꾸 써도 안 되고 효과가 없고 누구는 잘 된다는데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작년에 괜찮던 것이 금년에 안 되기도 하고 막 자꾸 혼란스러웠던 것은 결국은 16 원소화학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 변함없이 그는 갖고 하고 있는데 좀 천천히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는 것은 코팅 기술 정도의 차이고 그 같은 원소를 짓고 있는데도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세포의 조밀을 높여준다든지 이 이유는 황 자체가 우리 몸이나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해충이나 익충이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예요. 그게 빠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황이 단백질 만든다 기억하시지 말고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세포를 구성하는데 황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모두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황이 생명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모두삭이 보여준 일부 살균, 살충 효과나 증수 효과만 생각해서 모두삭이 되는 줄만 알고 계셨던 분들한테 오늘 원리를 파헤쳐 본 거예요. 단백질의 필수 구성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만들 때 원재료 중 가장 중요한 황이 빠지면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우선 칠소 위주로, 항생제 위주로, 농약 위주로 눈에 보이고 잘 되니까 그 위로 가다 보니까 점점 뱅뱅뱅 돌아온 거죠. 그 말로 또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냐면요. 황은 물질 운반장입니다. 물질 운반해 줍니다. 몸 안에 들어갈 때. 뿌리를 통해서 들어갈 때나 뭐 들어갈 때 운전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 결합작용. 이따가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물질을 저 혼자 가지 않고 본드처럼 자석처럼 막 잡아 다녀요. 저 혼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는 서로 물질과 물질을 이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세포의 활성도를 2.5배 내지 4.5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게 세계 학회지 논문으로 발표된 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모두삭을 가지고 모두삭의 원료를 NTS는 Non-Toxic Sulfur. 그러니까 이 NTS라는 유황을 원료로 만든 걸 가지고 해봤더니 세포 내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건 동물세포가 광건데요. 세포의 정도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다른 게 있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는 게 다르잖아요. 세포의 구성 원리는 같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혼자 안 다닙니다. NTS란 모두삭의 원천 기술인 제독 유황 NTS, Non-Toxic Sulfur를 의미합니다. 이 NTS는 세포 내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과 성장 호르몬 GH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 등 각종 유해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세포 내에서 NTS의 이러한 기작은 건국대학교 유전학 연구팀과 모두삭 연구팀의 공동 연구로 잭2, 스탯5b, IGF-1의 경로를 통한 NTS 제독 유황의 세포 성장 호르몬 신호 전달 증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유럽 IJMM에 출간하였으며 이 연구 논문은 NTS가 IGF-1 단백질을 대조군에 비해 2.5배, Pstat5는 4.5배씩 증가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NTS가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 내에 반응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잭2 효소가 활성을 띠어 스탯5b 단백질을 구성하게 됩니다. 세포질 내에서 스탯5b의 인산화 과정을 거치고 나눠 생성된 Pstat5는 세포 핵막을 통과하여 핵 속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핵 속으로 유입된 Pstat5 단백질은 활성 유전자에 결합하게 되어 IGF-1 전사 과정을 유도하게 되며 IGF-1 유전자의 발현은 성장 호르몬 GH의 신호 전달과 활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NTS가 잭2, 스탯5b의 기작에 영향을 끼쳐 IGF-1과 GH의 신호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포의 성장을 상향 촉진한다는 것을 국제학술지를 통해 규명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외우자고 공부하자고 한 게 아니라 모두삭이 좋다고 하면 박수치고 하니까 좋다고 하고 많이 팔면 되는데 왜 이걸 했느냐면 원리를 이해했더니 우리가 몇몇 비료회사나 농약회사나 이걸 우리 같은 영양회사의 물건을 팔아주는 일을 안 됐지 모르고 썼다는 얘기죠. 그래 그걸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게 하셔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쓰는지 상대방이 설명을 해주거나 누가 동네에서 잘생긴 걸 눈으로 보고 뭐가 새로운 게 좋다 그 소리를 보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데 최소한 다는 모르더라도 원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 보면 S, 황이 들어가서 NTS라는 S가 들어가서 다른 물질을 이어 붙여줘서 성장 호르몬인 GH하고 Pstat5라는 것들을 2.5년에 사실은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용어를 외우실 필요 없지만 이게 그 원리가 그냥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매제다 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유전학 연구팀 의대 교수들한테 맡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학회지에 올려서 세계 과학자들도 인정받아서 학회지에 논문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단지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고 또 결합을 시켜서
살을 찌우고 수량을 많이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은 또 하나 아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독성물질이죠. 네, 독성물질입니다. 그 독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가리에 화학반을 일으켜서 물질이 변하지 않으면 천연물질은 비닐도 상하지 않고 철제도 상하지 않게 한다. 이미 건설 시험 연구를 통해서 철제에 녹이 슬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 자료까지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면역력과 저항력을 길러주죠. 스스로 제 지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23개의 작물에 42개의 병해 중에 공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방제 효과에 대해서. 간 탄저는 뭐 당연히 되어 있고요. 고추 탄저, 고추 목화 진딧물, 뭐 변은 8가지로 올라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름 있는 유명한 농약, 비싼 거, 또 외국에서 뜬다가는 거, 요즘에 많이 알려진 거, 그런 것 때문에 16원소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16원소 그대로 있는데 작용 원리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 이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스스로의 면역 치유 능력과 수확량을 많이 나오게 해서 물질들을 이어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한 가지는 병해충을 직접 치료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2가지가 되는 것을 하나의 모수삭 제품에다가 합격을 해서 검증받아서 국가에 공식 등록되어 있다. 이거 전부 다 50% 보조사업 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절병 올라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촉매자는데 정말 촉매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본 것은 황이 NTS라고 명명한 황이 들어가서 물질과 물질 이어붙여주고 세포 활성도를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두싹 하나밖에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농약도 섞고 살균제도 섞고 또 다른 영양제나 비료도 섞어서 노동력도 줄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가 다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맹물에다가 1번으로 넣죠. 1번. 제일 먼저. 늦게 넣지거나 하지 말고. 들은 살포하실 때에도 물을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들은 통에다가 반이나 70%까지 넣으시고, 이 약을 다 넣어도 넘치지 않을 만큼 물을 먼저 넣고 맹물에다가, 약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이 쓰시는 B통, C통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맹물 먼저 넣으시고 맹물에다가 모두싹을 넣으시는데 500배. 물 한 마리는 한 뚜껑 40ml. 그다음에 물 20단말에는 1kg짜리 하나 500배. 50말 쓰면은 2개. 500배는 넣는 거. 그걸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내가 꼭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 권장받은 거,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넣으시는데 같이 섞지 말아야 될 것만 아시면 됩니다. 유황기를 넣지 마세요. 다이센 45도 유황으로 만든 거죠? 또 다른 회사에서 유황 나오니까 이것도 유황이니까 좋겠죠. 걱정 넣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을 절대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같은 모두삭이나 좋겠지 해가지고 빨간 모두삭 같이 또 섞지 마십시오. 돈도 아끼시고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거, 20단말에 하나.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붕소, 아연, 구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아주 한상의 짝꿍을 만들어 놨는데 많이 배우셔서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황하고 칼슘하고는 같이 있으면, 특히 마그네슘 같이 섞으면 안 된다. 뭉치고 안 들어간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 화학을 이해하고 모두삭에 갖고 있는 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 그거는 가상가를 녹였거나 변성을 일으켰을 때 얘기지, 천연물질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들어간다는 것을 세계 학자들로부터 다른 논문입니다.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칼마하고 모두삭을 혼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병해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 물론이지만 작물의 품질이 우수해지고 수확량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칼슘 마그네슘 잘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 늘 날뜨고 올 때 잘 안 들어간다는 칼슘을 잘 들어가게 해주는, 칼슘과 황을 쓰지 말라, 같이 쓰지 말라고 배웠지만 뜻밖에도 모두싹은 황하고 칼슘하고 같이 써서 잘 들어가게 해주는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성장 호르몬인 옥신과 지베렐린이 월등히 증가한다. 혼용을 해봤더니 칼슘 마그네슘이 따로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고, 모두싹 것도 이만큼 더 올라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이만큼이고, 대주고는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정말 촉매제 기능이 있는가, 정말 잘 들어가나 봤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 그 A군과 B군에 있는 유전자들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 걔들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옥신과 지베렐린,
뿌리 발달을 도와주고 줄기 신장을 도와주고 열매를 잘 맺게 해주고 모든 성장을 관장하는 옥신과 지베린의 함유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 속에 나옵니다만은 대추고가 이만큼 있는데 모두상만 써서 이만큼 올라간다. 그 다음에 칼만 써서 이만큼 올라간다. 두 개를 섞었더니 유전자가 이게 팍 올라가 버렸어요. 성장 호르몬이 지베린과 옥신이 올라가는 과정을 이것도 SNS 저기 만화약으로 만들었거든요. 화질은 조금 안 좋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식물의 생리 기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황은 필수 영양소로서 광합성, 호흡, 세포막과 세포벽의 구조적 형성 같은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황은 다양한 대사 반응에서 전자 전달을 매개하는 철황 단백질, 페레독신을 구성하는 중요 원소입니다. 만일 황이 부족할 경우 엽록소 생성이 저해되는 등 황은 식물의 생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 황에서 식물 성장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하여 추출한 제독황, NTS를 적용하여 연구했습니다. NTS는 식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세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촉매작용을 해 식물 성장을 돕습니다. 여기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드릴 모두싹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친환경으로 저희 나라바이오 연구 교수님들이 전 세계 최초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NTS가 함유된 모두싹과 모두싹 칼마를 혼용하였을 때 작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모두싹과 모두싹 칼마 혼용 시 식물 호르몬과 광합성, ROS 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NTS, 칼슘, 마그네슘을 함께 처리한 실험군에서 잔주름 상추의 성장이 촉진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NTS, 칼슘, 마그네슘을 혼용 처리한 실험군에서 옥신과 지베렐린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식물체의 황 함량이 감소되면 황의 동화를 억제하여 식물 성장을 저해합니다. 즉, 식물의 황 동화 작용이 식물 성장 호르몬들의 합성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작물에 물과 모두싹을 1:500, 1:1000의 배율로 희석하여 총 4차의 처리 후 수확을 했습니다. 모두싹을 주었을 때 1차 처리 후부터 잎의 개수와 뿌리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잎의 길이, 개수, 생체량, 건조 중량에 매우 큰 증가 효과를 나타냈고 초기 생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수확량이 증대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도 어려운 그 학문이나 과학 용어를 다 외우시거나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과학자들, 의대 교수들이라든지 유전학 교수들 이런 물질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라고 해서 연구 용역을 맡긴 겁니다. 이런 논문들이 저희 회사 가지고 7개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또 하나 금년에 나올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온 피해를 겪고 있거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분자 생물학적으로 어떤 화학물질이 올라가서 오히려 고추가 탄저가 짙은 상태로 커버린다든지 칼열병에 걸린 고추가 끝인데서 막 커버리고 그 위에서는 막 가지가 찢어지게 또 매달린다, 꽃이 또 피고 한다든지 이런 기이한 현상은 조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왜 그런지를 밝혀달라고 맡겼는데 원광대학교 박순주 교수가 세계적인 석학의 젊은이 망발인데 그 네이처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자매지에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4개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분 지금 어딘지 아세요? 진주 경상대 국립대로 영전에서 왔어요. 저보고 막 부인까지 인사시켜주고 사갖고 전화가 아침 전에 오고 대표님 덕분에 다 국립대로 갔습니다. 요즘에 교수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저는 영전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좋습니다. 곧 발표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나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진짜 농민들이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무리하게 많은 화학비료나 농약 위주로 농농사를 지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이제 자꾸 과학이 발달하면서 농민도 힘도 덜 들어가고 환경은 저절로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는 내가 이런 걸 찾아서 먹고 물건을 삼으로써 환경이 좋아지고 이 돈이 농민한테 직접 들어가니까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가치 소비와 인류 소비의 만족을 느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이런 걸로 농사진 걸 찾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생산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 원하는 거 만드니까 제값을 주니까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죠?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농사 제일 잘 져. 이렇게 있어 칭찬 제일 듣고 싶죠? 그 다음에 더 좋은 칭찬은 경매사들이나 소비자들이 또 물건 찾고 경매사들이 전화 오는 거 내년에 그 물건 다 주셔. 딴 사람 주지 마시 하는 거. 꿈에도 그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기 확신을 가지시라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더라 하면은 자꾸 이리 쓰리고 저리 쓰니까 나만 아는 농법이 따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또 내가 하는 것이 100% 맞지는 않거든. 또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토양의 물성 개선한다든지 환경이라든지 특히 지금처럼 고온요거나 이제부터 겨울 되면 또 말도 못하는 한파가 또 올 거라고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악화된 환경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과학을 다 공부할 필요 없지만 최소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 확신에 있어야 그 확신의 중심을 잡고 나머지 갖고 기술을 남들도 듣고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같이 망하거나 같이 힘들으니까 농민들이 내가 더 해보고 알려줄게 그러면 안 알려주려고 그래. 잘못 알려줘도 원망 들을까 봐. 그렇죠. 저 심정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막 교환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그렇죠. 여기 광양 가까이 여기 가깝죠 광양. 예. 광양 하우스에 있는 놈이 호박 애호박을 깨물어 보는 거예요. 그 호박은 수박 모자쿠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호박 시세 올라오니까 혹시나 하고 광양 진상면사무소에 있는 우리 대점이 찾아가서 혹시나 하고 얘기했는데 그 대점 사장님도 농약사 사장님이 아니라 순진해서 진상면사무소에서 강의한 제 강의를 듣고 대점을 하고 순진해서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한 거야. 모터사 한번 넣어보지. 그 호박에 살았어요. 다 내려놨었어요. 모자이크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호박이 곰보처럼 막 되고 그냥 포기하고 끝난 거죠. 빨리 멀리 갔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내려놨는데 혹시나 하고 한 거예요. 농협에서 자꾸 호박 딸리고도 갖고라 하니까. 그랬는데 이놈이 살았어요. 다시 혹시나 하고 집게로 걸어서 올려놨어요. 그 호박이 너무 이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와디 하나에 2개도 매달리고. 영상이 나오니까 근거 있는 얘기만 할게요. 가까운 광양에 있으니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송남면에서 감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기라고 합니다. 이 귀농 12년 차가 되겠습니다. 네,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 냉해 이 피해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병해충 관리도 상당히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 시기가 돼 가지고 품질 개선이 된 게 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과도 상당히 굵은 상황이고 아마 당도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당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현장으로 가보실란감? 보시다시피 이 냉해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 먹어보실란가? 감이 오지? 아, 네.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냉해 피해도 상당히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모두삭을 살포를 함으로써 거의 100%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작물냉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냉해와 관련된 특허받은 유기농 모두싹에 포함된 황의 역할을 보면 작물체 내 냉해 저항 단백질로 알려진 부동 단백질인 AFP에서 황은 저온 상태에서 단백질 분자 형태의 변화를 막아 냉해 예방과 관련이 있는 시스테인의 구성원소로 작용이 되며 냉해 피해 시 영양분의 고른 공급을 도와 피해받은 세포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모두싹 살포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싹 아미풀의 경우 뿌리 발육과 냉해 방지 및 회복과 연관된 아미노산의 공급을 통해 개화기 사전 냉해 피해 예방 및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아미풀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냉해 예방하거나 냉해를 입었으면 회복을 빨리 시켜준대. 그게 뭐냐면 그 아미노산하고 풀빅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풀빅산 우리 같이 머리 없는 사람 머리도 나온다고 텔레비에 선전하대요. 풀빅산 원료로 만든 샴푸 이렇게 하는데 그 원기 회복에는 아주 이걸 오래 쓰면 어떤 게 생기냐. 첫째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얘가 엄청난 속도로 주변의 것을 모두싹처럼 확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빨리 시켜준 거예요. 네. 회복된 다음에는 끊어주십시오. 네. 1000배 정도 쓰시고요. 칼마도 칼슘 마그네슘 좋다고 많이 넣지 마세요. 자, 어떤 거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년에 좋은 줄 알았던 생각을 고치셔야 되겠죠? 오늘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 모두싹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촉매자가 일본으로 들어갔잖아요. 매물에 면적.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칼마를 넣어서 칼슘 마그네슘 넣었어요. 칼슘을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억제되죠. 제가 하우스에 토마토 밭에 익산에 갔다가 정말 입이 부러지는 걸 봤어요.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칼슘 많이 들어가니까 억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액계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촉매제 때문에 칼슘 적게도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칼슘이 고온계도 잘 들어간다. 네,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에서도 잘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참 고온계는 연면선을 바지 말의 원칙을 지키는데 그 시기에 다른 거에 비해서 칼슘이 잘 들어가는데 촉매제 기능 때문에 예, 칼슘하고 마그네슘 들은 칼마하고 모두싹은 서로 잘 맞춰놓은 궁합을 맞춰놓은 거라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다가 냉해를 입었을 때는 아미풀하고 넣고 하다가 아미풀을 냉해 회복돼서 어느 정도 사가를 나왔다 해결된 것 같다 그러면 그 값도 아끼고 그냥 칼마하고 모두싹은 꾸준히 가는 거예요. 칼마는 1000배, 모두싹은 500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모두싹 250배, 칼마 1000배 그대로 유지.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균을 잡거나 벌레를 잡거나 한다 그러면은 가끔 하는 게 아니라 5일 안짝으로 2번. 왜 그런지 아시죠? 벌레들로 살 잡으면 응애라든지 뭐 진드물 같은 거 뭐 이런 벌레들을 덜 죽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종족 번식 본능에 의해서 위기를 느끼고 4일 5일 안에 또 엄청난 양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얘들이 모두싹을 먹고 사는 게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두싹 때문에 더 많이 생겼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뒷면으로 충분히 농약 들어온 것처럼 충분히 살포를 하되 3일 내지 4일 이내 늦어도 5일 안쪽으로 2일이든 3일이든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셔야 그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껍게 딱불 섞어서 묻혀놔야 다시 재발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잊지 마세요. 균은 무조건 셀을 넣으셔야 눈에 보일 정도로 빵꾸가 뻥날 정도로 시원하게 보입니다. 셀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신 거는 이겁니다. 앞에서는 탄저 얘기를 하고 있고 치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냉해도 극복했다고 하고 이거 보고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황이 가지고 있는 아까 시스테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메치오닌, 시스틴, 시스테인 한황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황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얘들 때문에 세포를 만들어내고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지배력 옥시를 만들어내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리에 넣어줘서 우리가 많은 알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 교수들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맡겨서 이게 유전하게 유전자의 변화되는 과정까지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매실 제가 그 포항에 계신 분이니까 매실 매년 보내오세요. 매년 보내오시고 전화도 오고 그분 성함이 김정기 씨라고 보내오시는데 그분은 모두싹인데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 애착을 갖고 계셔요. 들어보니까 매실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골칫덩어리는 이런 흑선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좋다고. 그리고 매실이 정말 통통해요. 전과 다르게 한 건 없고 나는 그냥 모두싹 빼면 빠지지 않고 든다는 거죠. 아까 그 감농가는 한 달에 한 번씩 5번밖에 안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10일에 한 번 내가 하란대래. 10일에 한 번. 그 약 칠 때마다 빠침없이 넣는다는 거죠. 그 과해서 문제가 있고 과하지도 않고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황 함량은 25% 이하. 그것도 500배 늘려서 줘. 그것도 비 오고 용 탈리고 다 이용돼 버려요. 그러고 사용돼. 그거 뭔 과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은 평균 전압, 환자물 일반 엽체나 이런 것들은 7일 내지 10일에 한 번씩 주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그분은 감농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5번밖에 안 친 거죠. 근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거에 효과를 증식시키고 남보다 수확 시기를 땡길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드릴게요.
제주도 감귤농가가 또 이제 크림이 들어왔습니다. 감이 노래지다 말고 파해졌대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보니까 그분은 잘한 거예요. 그게 워낙 좋으니까 수확 시기가 망감류가 이게 지금 노지감귤이 빨리 나와요. 망감류하고 틀리게 노지감귤 빨리 나와서 이게 좀 가격 절대 팔아야 되는데 일주일만 빨리 하면 돈이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말고 파진 거예요. 노란이 신고 가다 말고. 그러니까 알은 작지만 결식을 가려고 하고 생식에서 생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데인데 아미노산을 모두사에다 섞어서 줘버린 거예요. 질소가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귤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 아직 더 생식하라는 신호구나. 더 크라는 건가 보다. 과를 키울 수는 있겠죠. 더 당도가 높아지거나 알이 차지거나 무게가 더나 그럴 수는 있겠죠. 수확 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 얘는 생식을 중단하고 생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보세요. 아미노산, 질소는 당연하고요. 질소 값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끊어야 됩니다. 혹시 빨간색 모두사를 쓰신다면 수확기가 한 달 정도 다가왔다 그러면 빨간색을 끊어버리세요. 녹색으로만 쓰십시오. 그때부터는. 네, 장마철이다 뭐다 막 그냥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냥 과가 커야 되고 열매도 많이 매달려야 되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빨간색 모두사를 줬다면 잘하셨어요. 칼마도 좋고. 칼마는 그대로 가되 칼슘, 마그네슘, 봉수, 아연, 동 얘는 그냥 그대로 가되 녹색으로 바꿔주셔야지 빨간색으로 가면 수확 시기가 늦어집니다. 네, 사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과는 더 커질지 모르지만 수확 시기가 색깔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마무리되기 한 달 전부터 수확 시기 한 달 전부터는 끊어버리세요. 질소 이런 거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하려고 한 거예요. 더 잘하려고. 네, 좀 더 통통하게 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됐다고 약이 똑같지 않고 뭐가 뭐 다른 불소를 섞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권리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실 방제력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이걸 비교해 보세요. 근데 제가 권하는 것은 항상 모두싹은 500배로 늘어나는 거 하고 농약이 아닌 유기농으로 모두싹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방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다 빼버리고 칼만 하나만 넣고 팔만 그대로 1000배를 넣고 모두싹만 250배로 늘리는 겁니다. 한 병 넣고 2병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5일 이내에 2번 쳐줘야 됩니다. 5일 넘기지 말고 이틀이나 3일 후에 한번 확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균이 문제가 됐다. 균 오르시나 그러면 셀을 잊지 마십시오. 아마 셀을 감탄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메뉴를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지역마다 좀 틀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동계방제 하는데 지금까지 석회용합제 쓰셨잖아요. 동계방제 나무에 목련식 하셨죠. 하시는데 모두싹을 쓰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얘가 흡수율도 좋지만은 얘는 그냥 거기에 있는 파고들어 개들만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죠. 생장을 도와줍니다. 개들. 지금 광양 매실밭에서 한번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요. 얘가 그 나무에 좀 오래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실에 무슨 맵니까? 잎이 그냥 막 노랗면서 그냥 이유도 없이 막 흘러들어가는 거. 예. 그놈이 이 잎이 밑에서부터 줄기 쪽으로 파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오래 머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아마도 다른 원인인 것 같고 그분은 긍정으로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소나무도 우리 여기 영광에 계신 모사모 의원님이 128그루를 반송 소나무를 기증해 주셨어요. 수영이 별로 안 좋다고 다 가져가라고. 장비 때만 한 2천만 원 들어가서 우리 14,000평에다 다 심어버렸거든. 그런데 그 연기 때문에 바닷바람 들고 거기 매립지라서 소나무가 잘 적응을 못하고 죽어가더라고요. 빨갛게 잎이.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상식 이거밖에 없고 내가 하는 대로 우리 제품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미풀, 그 다음에 칼마, 모두싹, 이제 크라고 빨리 크라고 빨간색. 그리고 바닥에다가 땅모자 좀 얹혀놓고 또 그 물 탄 걸 갖다 흠뻑 주고 3번 했어요. 이제 젊은 인력이 없고 나도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 미화 담당하는 조인권님한테 이분이 나이 드셔서 참 꼼꼼하셔요. 하다가 했는데 그 광양 매실 그 아주머니 말처럼 빨개진 솔잎이 여기서 또 파래져요. 지금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새파랗습니다. 공장에 오시면 아직 성장 안 된 거 아예 실패한 거 2그루 빼고는 그냥 증거가 있고 사진도 그대로 있습니다. 고기서 나무가. 그러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 그분이 다른 노력을 했고 모두싹에 들어가서 그 나무한테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런 촉매 접근을 했다고 믿어야 되십니다. 절대 그런 기적을 바라면
모두싹 속았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리를 이해하신 날인데 아마 뜻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산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자료만 넣어놨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들깨, 참깨 같은 유지작물, 얘도 저 기름 짤 거잖아요. 그죠? 예. 들깨, 참깨 같은 유지작물들은 기름 양이 많이 오거나 들깨가 토스토시거나 또 경북 안동에 계시는 고등학교, 중학교 교감 선생하시다 농사 짓는 분인데 이 초보자라 말 잘 들을 거예요. 꽤 아마 보셨을걸요? 133만 조회수가 넘어갔어요. 그분 것도. 깨가 마디 하나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매달린 거예요. 이게 종자가 근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 모르니까 초보잖아. 근데 동네 사람 다 아니까 나도 같은 종자다. 어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저기 안성에 있는 여자분이 또 목사돼요, 거기는. 네, 교회 앞에다 하신 초보자. 저는 저 초보자가 팬이 많아요. 이분이 서장어머니보다 키가 더 크게 보셨나요? 그래갖고 하도 오라 해서 우리 차림팀에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매달렸어요, 깨가. 근데 마디마다 꽉꽉 찬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병에 시달렸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제도 충분히 하셨겠죠. 모독을 하셨을 거예요. 예? 또 순진하니까 하라는 대로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산초도 제가 산초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함부로 언급 않겠습니다만 그 원리를 이용하셔서 유지 작물도 황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열매뿐 아니라 그 잡균들이 심해서 오지 않으니까 방제 효과도 뛰어나고 얘 때문에 영양성을 잘 들어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면역력과 저항력을 키워줄 거를 기대하고 응용해보자. 잘 모르는 산초나무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이 농사를 잘 져서 훌륭한 농사를 만들어내는 진짜 좋은 건 뭐죠? 내 자식도 나가면 내가 농사 짓고 먹고 누르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먹거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봤어요. 내가 공주 사람이잖아요. 봤는데 자식들 먹을 고추는 농약을 안 쳐. 내다 팔 거는 농약을 쳐. 그러고 애들은 달려줬고 우리도 배웠어요. 꼭 풋고추를 먹으려면 된장 찍어 먹기 전에 끄트머리를 똑 자르고 먹어라. 우리가 봐서 알잖아. 농약이 가장 많이 거기 흘러내리는 문제 그러면서 덜 먹으려고 시선에도 농약이 남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추를 뚝 잘라놓고 된장 찍어 먹으면서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농민들한테 배운 거지.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 농약을 안 썼지만 내 자식이 집에서 한 끼나 제대로 먹어요? 나가서 내가 농약 번복된 거 식당에서 먹고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아직은 내 책임은 아닐 거라고 하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고 급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점점 우리는 소비자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최종 소비자가 선생님이 지으신 매실로 장아찌를 해먹었더니 좋아요. 감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농산물이 정말 옛날 맛처럼 살아나요. 밥 지으면 옛날 밥처럼 밥 냄새도 나고 더 이상 찬밥 신사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아저씨가 지은 쌀로 농사를 졌더니 그걸로 쌀을 밥을 했더니 찬밥도 이렇게 맛있고 달고 찰져요. 온 세상에 어떻게 농사 지신 거예요? 충북 괴산에 있는 유황 절임 배추하는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작년에 금년 절임 배추 이야기 다 끝났어요. 이 배추로 김장을 하면 1년간 물르지 않는데 같은 냉장고에 있는 다른 배추는 물러도 어떻게 농사 지셨느냐고 똑같이 혹시 고춧가루도 있어요? 농민을 그 카메라 오락에서 갖다 댔더니 팔딱팔딱 뛰고 좋아서 막 제가 가면 자기 교회 댕기는 목사님 대하듯이 동네 사람 모여갖고 막 이 양반 여기 왔네 라고 막 사진 찍으라고 막 밥 먹으라고 우리 집도 오라고 막 그래. 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 돈도 벌고 여러분이 이 기쁨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소비자들한테 내 물건을 사가는 내 돈 주고 내 물건을 사가는 소비자한테 할 말이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옛날처럼 주먹구구에서 농사를 짓자.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기능성 물질이 각각의 작물이 갖고 있는 기능성 물질이 높게 나오도록 자연 그대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만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품질이 좋아졌다. 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농약 치는 횟수도 줄었거나 이제는 무농약에 도전해보겠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방학 때 시골 인심도 볼 겸 우리 동네 좀 와라. 광양도 보고 여기 저 하동 벚꽃길도 보고 우리 동네 와서 체험 좀 하고 가라. 예? 이러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하시면은 첫째 돈도 벌어서 좋지만 뭐죠? 기분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농사지어서 만든 물건을 맛있다고 제공해가지고 칭찬해주고 내 자식 보기도 또 내가 좋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두를 삼아서 말하는 것 뿐이지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걸 6차 산업이라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평생 직거래하는 제도가 이미 정착돼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6차 산업이 유통의 힘 때문에 밀리거나 이해 부족으로 다시 좌절돼서 지금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결국은 내가 농사진 걸 소비해줄 소비자가 돈 주고 사 먹는 사람한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안 되시면 이렇게 장목반 모임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 유튜브 유명하잖아요. 찍어 드릴게요. 모두싹 좋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이거 이제는 하도 그랬더니 아 모두싹 좋은 거 알아. 이게 또 같은 소리겠죠. 안 봐요. 채널 하나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겠어. 해서 나는 이렇게 농사 짓는다. 우리 동네 와라. 그래서 외국에서 여기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관광지니까 올 거 아니에요. 오면은 여기 시장 분수님한테 얘기하세요. 시골 빈집 많은데 도배하고 싱크대 놓고 도시인들이 와서 이틀 3일 묵었다 갈 수 있게 수리해라. 펜션 구하려고 뭐 모텔 구하려고 이런 것이 어려워서 안 오는 거 꺼리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도시 사람들 자고 놀다 가게 하는 거죠. 도시 사람이 시골에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길 또 오게 만들고 다음엔 내가 이 동네 인심 좋고 아저씨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나 여기 오면 농사 같이 줄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키워가게 하는 거고 아이들한테도 시골에 대해서 좋은 그런 꿈을 길러 나가고 글을 쓰게 하고 동네 자랑도 하고 그래서 유명해지면 하동매실, 하동대보감이 같이 유명해지면서 인식이 좋아지는 것은 그게 과학자나 대학 교수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죠? 네,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저도 얼마나 되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반응이 얼마나 좋거나 말거나 간에 불러주시면 촬영팀을 보내서 옛날엔 이렇게 농사졌는데 지금은 아주 쉽게 가면서도 제 힘으로 스스로 나갈 수 있게 자연 그대로 올 수 있게 도와주는 농업을 하고 있다. 안전하게 농사지니까 우리가 농사지는 거 안심하고 믿고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동네 자랑도 많이 해주세요. 외지인들이 여기 많이 올 수 있게. 자, 제가 중원본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별거 아닌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식사하셔야 됩니다.